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그리스보다 더 빠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다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독특한 정치 체제를 탄생시켰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12지파의 족장은요, 땅을 분할해서 정치를 했고 종교의식에서만 유대를 가졌어요. 초기에 이스라엘 지파연맹은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신만을 주권자로 모시면서 모든 지파는 동등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은 다른 도시국가들과는 다르게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집트 파라오들로부터 억압당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을 꺼렸어요. 그런데 왕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들의 대표에 해당하는 판관을 세웠어요. 이 판관을 선출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담당하도록 했고 상원과 대중의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제안하고 심의를 했어요. 상원은 입법체이면서도 사법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판관에게는 왕에게 주어진 그 모든 전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치체제는 200년간 유지되었어요. 신 앞에는 모든 지파가 평등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통치 이념이 초기 이스라엘의 지파 연맹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는 없었어요.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왕 중심의 군주 국가와는 달랐어요. 판관 시대에는 지파의 권한을 강조하던 지방 분권 시대였어요. 각 부족은 장로가 지배를 했는데 그들을 중재해서 통과하는 일은 판관이 했어요. 보통 판관이라고 부르지만 재판관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치자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지파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했고요. 군사 지도자 역할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모세 같은 정신적 지도자를 신이 보내준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드보라라고 하는 잔다르크에 비교할 만한 그 여성 판관이 있었는데요.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온 가나안 연합군을 무찔렀다고 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뒷날에 구세주 개념의 뿌리가 되었어요. 소규모의 농사와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는 주변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형편이었어요. 문명 형성에 중요한 강도 요르단 강을 포함해서 몇 개 되지 않았고요. 그나마 수량도 부족했어요.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곡물 농사는 불가능했어요. 식물은 밀과 보리였고요. 과일은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5가지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생업은 목축이었어요. 양과 염소를 주된 가축으로 하는 산악지대의 목축. 그 다음에 넓은 초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바산 고원 지역에 소들도 방목했어요. 지중해 해안에는 페니키아 전통으로 어업이 발달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어족이 풍부해서 어촌이 형성되었어요. 소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무성했고 돌감람 나무, 올리브 나무도 그 가구의 재료로 이용이 되었어요. 2차 산업으로는 직물류나 돌그릇, 토기 같은 그릇류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동의 재료인 구리 광산이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교역을 위해서 소금이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사해 바다 남단에 에돔 왕국이 있었어요. 가나안은 전통적으로 요르단 강의 동쪽 경계에 있어요.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예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400m나 낮아요. 염분이 25%로 바다보다 9배가 높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가 이렇게 소금 바다를 갖고 있었고 주변에는 소금 성읍, 그다음에 소금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했고 이 소금은 금값보다 비싸기도 했어요. 이삭이 살던 시기에 남부 해안에는요 바다의 민족인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 무기를 쓰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철제 무기를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올 그 무렵에 이 필리스틴 사람들도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요. 원주민들에게 마차와 철제 무기를 소개했어요. 이때부터 두 민족 간의 충돌과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렀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요. 훗날에 다윗과 싸우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필리스티아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벌이는 그 가자 지구도 고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건설한 곳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지배권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내줄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필리스티아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만났던 다른 상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힘이 셌어요.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판관이었던 삼손도 그 벽을 넘지를 못했대요. 삼손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12지파 중에 삼손을 따르던 단 지파는 해체되었고요. 또 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는 필리스티아에 종속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생각해내는데 좀 더 강력한 지도 체제가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는요. 외부에서 적이 침략해 왔을 때만 일시적으로 판관이란 지도자 밑에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동맹 체제를 가지고서는요. 강한 왕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기에는 좀 불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항구적으로 통치하고 전쟁을 해줄 왕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세계 최초로 입헌 군주제가 도입되었어요. 기원전 1100년쯤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개념이 좀 달랐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 아래 선임된 왕들로 곧 입헌 군주제를 의미해요. 절대 권력을 쥔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신의 대리자였고요. 신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기원전 1050년에 12지파에 의해서 세워진 입헌 군주제는 세계사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기원전 1050년에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은 원래 벤자민 지파에 속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이 농부의 아들이 왕으로 발탁되었어요.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요, 혈통에 의해서 왕이 세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합당한 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왕이 된 사울의 주요 임무는 중앙 산악지대에서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어서 필리스타인인 거인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30살이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